자, 이제 119페이지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2차 방정식 기본 풀이 배웠어. 그죠?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하고 안 되면 또 근해 공식도 쓰고 그지? 거기까지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 딱 배운 거고. 자, 요거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름 그대로야. 2차 방정식 기본 모양은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게 기본 2차 방정식 모양이죠? 네.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온다? 2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저 허스. 두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이 2개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보잔 말이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이야. 말 그대로 이름이 있지. 근과 여기서 근이 누구야? 알파랑 베타 요 두 근과 개수가 누구야? 개수. A, B, C. 요 2차 방정식에서 요 2창의 개수 A, 1창의 개수 B, 그다음에 상수항까지 C 보이죠? 네. 두 근과 요 방정식의 A, B, C 개수들의 요 두 놈의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어. 항상 성립해. 자,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 그 항상 성립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배울 건데 요게 예전에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이걸 배웠는데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3 때 빼버리고 고등학생, 고등과정으로 싹 옮겨서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쉬워.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거 문제 풀 때도 되게 쉬워져, 진짜. 계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 시간도 엄청 턱축되고. 잘 들어놓으세요. 좀 우리 형들, 형 끄덕이고 있잖아, 저. 웃음 지으면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키야. 2차 방정식 풀 때. 요 다음 과정이 2차 함수 나올 거거든. 2차 함수 할 때 이게 또 쓸 거야. 하여튼 2차 함수, 2차 방정식만 나오면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만능. 자, 하나 설명해 봅시다. 일단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뭔지를 알아야겠네. 알파랑 베타. 근데 그 알파 베타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네. 2차 방정식의 근을 못 구해 우리가? 아니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근해 공식.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해를 직접 한번 구해보자, x 값을. 지금 요 모양에서는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뭘 쓰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되지 뭐. 우리 알고 있잖아. 몇 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근이잖아. 네. 맞아. 근이 몇 개 생겼어? 2개요. 플러스 루트근 하나, 마이너스 루트근 하나 두 개 생겼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구한 두 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알파를 누구로 잡을까? 플러스. 플러스 잡을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요 놈을 알파라고 잡아보고 그럼 베타는 뭐로 잡을까? 2A. A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직접 구해가지고 한 놈을 알파, 한 놈을 베타라고 한 거야. 자,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그 두 근 알파와 베타 있죠? 두 근을 한 번 더 해볼 거야. 근데 알파가 이놈이고 베타가 이놈이야. 두 개를 더 해볼 거야. 근데 분모가 어때? 같아요. 분모가 똑같네. 그럼 분모가 같은 거의 합은 예. 이제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네. 네. 그럼 얘가 분자고 얘가 분자야.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B. 루트가 날아가는 거 보이냐? 네.
맞잖아.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b만 남네? 약분되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 알파와 베타의 합이라는 거는 두 근의 합. 됩니까? 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a와 b는 누군데? 2창의 개수가 a고 1창의 개수가 b. 요 a와 b 두 놈만 가지고 a분의 b 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면은 바로 두 근의 뭘 구할 수 있다고? 합을 바로 구할 수 있어. 실제 근을 안 구하고 말이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두 근을 한번 곱해보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요 알파와 이 베타를 곱할 거야.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4A. 그죠? 2a랑 2a랑 곱하는 거니까 4a 제곱 맞냐? 네. 자, 그럼 분자도 요 분자와 이 분자를 곱셈을 할 거야. 근데 딱 봐도 합차 공식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 뭐하고? B제곱. 제곱을 하면 b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루트를 제곱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제곱해서 빼는 거잖아? 그럼 여기 b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니? 네. 네. 요렇게 했을 때 뭐만 전개돼? 4AC. 4AC. 플러스 4ac만 남죠? 네. 그럼 또 4 약분되는 거 보이냐? 네. 여기 a 하나 약분되는 거 보이냐? 네. 그럼 뭐만 남아? A분의 C. a분의 c만 남아. 뭔데 이게? 곱이요. 두 근의 곱. 그럼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해를 했잖아. 네. 이해를 했으면 이제 외워야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돼. 아, 네. 자,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직접 안 구하더라도 두 근의 합만 구하고 싶으면은 바로 뭘 가지고?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로 바로 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도 구하고 싶어. 바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A분의 C. 이건 부호 바꾸면 안 돼요. 이건 그대로 a분의 c.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 자, 요 2차 방정식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다.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 나거나. 인수분해 안 되면 뭘 쓰면 돼? 그리고 근의 공식을 쓰면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첫 번째 두 근 알파와 베타의 합을 바로 구하고 싶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네, 2분의 잠깐만요. 플러스 플러스 2분의 1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 알겠냐? 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가 음수니까 그지? 답이 2분의 1이야. 두 근 알파 베타의 곱도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얼마야? 2분의 5. 이건 그냥 a분의 c 하면 돼. 얼마야? 2분의 5. 2분의 5가 답이야. 그냥 끝난 거야. 됐냐? 근데 왜 이거를 중학교 때 안 배웠어요? 신기하죠? 너무 쉬운데 그지? 근데 요 개념만 보면 쉬운데 이제 이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거기서 이제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야. 자, 어렵지 않아. 하나씩. 그럼 이제 요 보세요. 그는 모르더라도 합과 곱을 알잖아. 합, 곱을 알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 곱 가지고 연결되는 문제가 또 뭐가 나오냐? 요거 기억나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합을 구하래.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변형 공식 기억나요? 네. 요거는 뭐의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102 알파. 맞아. 그럼 합 알아 몰라? 알아요. 여기 알고 있잖아. 곱 알아 몰라? 알아요. 대입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근과 계수의 관계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개념이 뭐랑도 연결이 되고 곱셈 공식이랑도 연결이 되고 나중에 또 2차 함수랑도 연결이 되고 이게 다양한 파트에서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개념은 쉽지만은 이걸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과정할 때도 이거 써먹으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해됐습니까? 개념은 알겠죠? 자, 122페이지 필수의 9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방금 배운 근과 계수 요거 어떻게 이제 문제 써먹는지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 자, 이제 그냥 자동으로 생각해야 돼. 자동으로 마치 구구단처럼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이런 말 나오잖아. 일단 두근의 합은 얼마? 플러스 2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플러스 2. 바로 2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 바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 이건 그냥 그대로 a분의 c 그대로 a분의 c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놈의 두근을 직접 구해 안 구해? 2분의 구하라는 게 아니야. 두근의 합 곱만 필요해.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 네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자, 1번 차의 제곱 어떻게 구한다? 그 합의 제곱에 합의 제곱에서 4 알파 알파 베타. 변형 공식 기억나죠? 합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합 곱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대입만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변형 공식 기억납니까? 인수분해 말고 변형 공식 네. 네.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알파 베타 거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잖아. 변형 공식만 알고 있으면 또 합, 곱 그냥 대입만하면 끝나는 거야. 자, 3번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의 곱을 구하시오. 당장은 합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곱셈식을 뭐 해주면은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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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하면은 그죠? 자, 알파 베타 생겼고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알파.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베타 그걸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합 생긴 거 알겠냐? 네. 그 다음에 남은 거 1. 플러스 1 그럼 또 곱, 합, 대입만 끝나는 거지 뭐. 느낌 알겠어요? 네. 4번은 분수의 합이야. 분수의 합인데 분모가 달라. 그럼 뭐 해야 되는 소리야? 크로스. 통분해라는 소리, 통분. 통분. 통분해야 될 거야. 당장 합곱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지? 자, 분모는 뭐의 곱이고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방금 3번 문제처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셈식을 바로 전개할 수 있겠냐? 네. 곱해주면은 알파 베타 알파랑 1 곱하면 알파 베타랑 1 곱하면 베타 1 여기도 합곱 딱 나왔잖아. 그지? 네. 얘는 분모 문제가 못 곱하는 거야. 베타 플러스 1. 그죠? 알파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고 여기는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고 걔네들이 더해주는 거고 그럼 얘도 전개하고 전개하고 다 전개해주면은 합곱 모양 생기는 거 알겠어? 맞지? 네. 모든 게 합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밑에 확인 체크 봅시다. 245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무조건 뭐부터 쓰라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무조건 뭐부터 구하라고?
A 플러스 B 아니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2 3 곱은 4 4. 자 무조건 이거부터 쓰라 그랬어. 네. 알겠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알파가 방정식의 근이래. 알파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이라는 거는, 원래 뜻이 뭐냐? 등식을 만족하는 요 x값이란 말이에요, 그지? 알파를 요 x에 뭐 해주면은, A 대입을 하면은, 알파 제곱 2알파 4는 얼마다? 0. 근을 대입을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 제곱 2베타 4 되냐? 무조건 두 근 알파 베타 하면은 근과 개수 두 근의 합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하면은 이렇게 2차식들이 나오잖아. 그지? 2차식이라든지 3차식 이렇게 차수가 높은 식이 나오면은 두 근을 각각 x에다가 대입한 요 식도 같이.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두 분수의 합이니까 통분을 해야 되는데, 야 2차와 2차를 통분하려면 힘들잖아. 그러면 이 분모인 2차를 좀 간단히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보세요. 같은 모양 보이냐? 네. 알파 제곱 똑같지? 네. 알파, 2알파 살짝 다르네? 네. 근데 4 똑같잖아. 네. 맞아요. 그럼 같은 모양 써줘, 같은 모양. 알파 제곱 4. 알파 제곱 4. 그럼 요 식에서 2알파만 싹 넘겨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4가 뭐랑 같은 거냐? 0 마이너스 2. 2알파를 넘겨주면은 다시 2알파. 맞아? 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파 4에서 요 2알파만 이항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4가 이항했으니까 2알파랑 같은 거냐?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이 누구랑 같다고? 2알파. 요게 2알파야 2알파. 그럼 거기다가 빼기 알파 한 거니까 알파. 그치? 분모는 뭐가 돼요? 알파가 되는 거야. 베타는 그대로 있는 거고 얘도 똑같지 않겠냐? 네. 뭐랑 똑같잖아 지금. 그럼 얘를 갖다 내면 뭐가 되냐 분모가? 베타. 베타. 분자 알파는 그대로 있고. 이래 놓고 통분하면 되는 거지. 아, 자, 통분은 뭘로 하고요? 알파 때 곱으로 통분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베타 곱해지고 얘는 알파 곱해진 거니까. 그러면 곱 알고 있고, 이거냐? 곱 알고 있고, 이것도 변형 공식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번. 자, 이번에는 또 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약간 이제 활용해가지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가 뭔지 몰라. 뭐가 나와 있냐? 두근이. 두 근이 먼저 구해져 있어. 우리 중학교 3학년급 풀 때 이렇게 두 근이 먼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대입이요. 그를 대입을 해서 그죠? 연립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네. 중3 과정을 풀이를 한번 봅시다. 그 마이너스 4가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은 16.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은 4, 4, 16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시간 나왔죠? 그 다음에 또 x에다 얼마 대입하고 2. 2를 대입을 해서 대입하면은 4 2A. b는 2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뭐 해줘야 되냐? 쓰지 마세요. 여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개를 연방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bb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빼볼까? 16에서 4를 빼면은 12 4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6에 날라가고 는 0. 그래서 a가 얼마다? 2다. a가 2면은 b도 마이너스 8 나오니까 그죠? 이게 중3 풀이란 말이야. 중학교 풀이. 자, 이제 근과 개수를 쓰면 어떻게 좋은 점이 많은지 잘 보세요. 두 근에 나와 있어.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요.
근을 알고 있으니까 두근의 합 알 수 있잖아. 얼마야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2.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야. 근데 그거를 근과 계수로 풀면은 여기서 두근의 합이 뭔데? 마이너스 A. 그죠?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1분의 A. 뭐야? A가 2다. 마이너스 A잖아. 네. 실제 두근 가지고 두근의 합을 구해주고 2차 방정식에서 개수만 가지고 두근의 합을 구해줘. 그럼 둘이 어떻다? 같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A가 얼마야? 2요. A가 2 나오잖아. 끝났어. A가 2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요. 아니 두근 알고 있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 근데 요 식에서 두근의 곱이 누군데? 두근의 곱. 2분의 B니까 그냥 B. A분의 C, A분의 C, 1분의 B 맞아? 그럼 얼마야? 두근의 곱이 B야. B요.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B가 끝난 거잖아. 답 나온 거야 지금. 대입을 하고 연방 풀고 전혀 펼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AB 값을 구해서는 새로운 2차 방정식에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게 뭐죠? 두근에 뭘 주고 하는 거죠? 합. 두근에 뭘 구한다고요? 합. 합이요. 두근을 구하라는 거야? 아니요. 두근에 뭘 구하래? 합. 합이요. 두근의 합을 구하래. 이 식에서 두근의 합이 뭔데? A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요 놈과 요 놈의 부호 바꾸면 되죠? 네. 자, A 값 구하니까 얼마다? 2 대입하고요. A 더하기 B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X B 값은 마이너스 8. 여기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바로 얼마다? 3. 3 끝났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맞냐? 네. 근을 안 그려도 된다 이 말이야. 합이 바로 3이야. 끝. 자, 이번 문제도 개수 AB 모르겠고 두근 알파 베타도 몰라요. 이번에 근을 또 몰라. 어찌됐든 알파와 베타의 두근의 합은 여기서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입니까? 그냥 A요.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 특히 2창의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요 놈의 뭐만 바꿔주면은 부호만 바꿔주면 두근의 합이야. 그래서 합이 A. 여러분 A랑 B, 알파, 베타 안 헷갈리게 잘 써야 돼. 두근 알파, 베타의 곱은 여기서 누구랑 같다? B랑 1일 때는 바로 요게 두근의 곱. 여기서는 근이 나와 있으니까는 이걸 합을 곱을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모르니까는 알파, 베타 합은 A고 곱은 B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자, 새로운 방정식이 있어. 요 새로운 방정식은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베타 곱이 새로운 한 근이래. 얘 두 놈이 요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또 요 새로운 방정식에서 뭘 써먹냐? 또 근과 계수. 잘 들어야 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합과 곱이 새로운 두 근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베타 곱이 한 근이고 걔네 둘이를 더하면은 두 근의 합은 요 식에서 누구다?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은? A 플러스 1. 요거 부호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 그지? 예수가 1일 때는 요게 A 플러스 1. 얘네 둘이 뭐 한 거는? 곱한 거는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누구다? X 플러스 2. 여기서 누구다? X 플러스 2. 여기서 누구다? X. 아니 그냥 2요. 2. 그지?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합곱 근각계수, 새로운 2차 방정식 새로운 두 근 근각계수, 총 식이 4개 나왔죠? 네. 되게 문자가 많고 식은 복잡한데, 자 모양 봅시다.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합 보이죠? 네.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합 보이잖아. 네.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합 보이잖아. 네. 합이 A야,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A야, A. 요거를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은 뭔데? B요. 곱은 B야. 곱은 B야. 곱은 B야. 여기가 A, 여기가 B. 더하기 B는 A 더하기 A. A 날아가네? 그래서 B가 1이네? 마찬가지. 합이 A. 알파 베타 곱이 B. 그게 는 2래. 아까 A, B는 1을 구해놨어. 그래서 A가 얼마다? 자, 밑에 확인색은 247번.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네. 근이 실제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 자, 첫 번째 방정식.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다. 두 근의 합은 요 식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의 B. 됐죠? 네. 새로운 방정식에서 두 근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그럼 또 얘네 둘이의 뭐와 뭘 구한다? 합. 합곱. 얘네 둘이의 합곱. 새로운 두 근의 합곱. 자, 둘이 뭐 해본다? 더해본다.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더해본다. 그 더한 놈은 요 식에서 뭐랑 같냐? A랑 같아.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뭐다? A다. A다. 두 개를 또 뭐 해본다? 반대. 곱한다. 곱하는 걸 바로 전개할 수 있겠냐? 바로 전개합시다.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마 1 더하면 1. 이게 요게서 누구냐? 마이너스 B. 이거분의 이거. 곱은 이거분의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B. 자, 이제 합 알파 베타의 합곱 있죠?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1에 가다 그랬어, 그지? 그럼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합 보이냐?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걸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돼.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 보이냐? 그걸 뭘로 바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 보이냐? 곱. 곱은 뭘로 바꾸면 돼? 그냥 B로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위의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였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마마 1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는 A. 그래서 A가 나오잖아.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또 밑에 식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곱이 B고요. 합이 마이너스 A니까 마마니까 플러스 A가 될 거고 는 마비. 근데 A가 마이너스를 넣는 게 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대입해서 정리하면 B가 나오게 할 거 아니야. 아 그냥 그거예요. 자,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더 활용할 건데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내용이야. 1번은 두 근의 관계인데 B가 나와 있어. 2대 3이라고. 2번은 두 근의 차이가 얼마냐? 2다. 그죠? 이런 거예요. 두 근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는 차가 얼마냐? 하나는 B가 얼마냐?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두 근의 관계를 봅시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두 수의 B가 2대 3이 있으면은 이 두 수를 실제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문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2A랑 3. 어우, 잘하네. 그럼 실제 두 근을 2대 3이라는 B를 이용해서 한 놈을 2A 다른 한 놈은 그러면은 3A. 요렇게, 그치? 문자를 두 개 쓸 게 아니고 B를 알고 있으면은 문자를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두 근을 이렇게 잡아 문자로. 그러면 두 근 잡은 거랑 우리 좀 전에 배우고 있는 거 근과계수.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근과계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뭐야? 5A. 5A잖아. 내가 잡은 두 근의 합이 5A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뭔데? 10-1. K-1. 그죠?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내가 얘기했지? 개수가 1일 때는 요놈 부호만 바꾸면 두 근의 합이라고. 그럼 부호를 바꾸니까 K 마이너스 맞냐? 네. 자, 두 근의 곱. 얘들이 곱하면 실제가 얼만데? 6A. 2, 3은 6이고 A제곱이에요. 근데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은 누군데? K. 그죠? 이거분의 요거.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야. 여기 K. 자, 그럼 문자 A, K 두 개, 식 두 개.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연립방정식인 거야. 자, 근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중학교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 원리는 뭐야? 뺀다. 더하고 빼는 걸 왜 하는 거야? 하나에 하나의 문자를 미지수를 없애려고. 그죠? 문자를 줄여나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대입법을 하든 두 개를 더셈을 하든 두 개를 뺄셈을 하든 그 어떤 방법을 쓰든 기본 원리는 뭘 없앤다고? 문자. 문자를 하나씩 없애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요 식에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자를 줄이려면 대입법. 대입법도 괜찮고 더하고 빼는 것도 괜찮겠지, 그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으니까, 그지? 맞습니까? K 자리에 6A 제곱을 대입법을 해도 되겠죠, 그죠? 네. 6A 제곱을 K 자리에 대입법.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고 5A는 K 자리에 6A 제곱을 대입을 해서 빼기 1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지? 응. 자, 그러면 넘길까요? 6A 제곱 5A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A 빼기 1은 0. 인수분해 됩니까? 네. 어떻게 할까? 6일로 할까? 6 6, 일. 1, 1, 1 이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응.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고? 6 6A 플러스 1 6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 1 또는 A는 1 우리가 구하는 건 A 값입니까? 아니요. 뭘 구할 거예요? 두. 뭘 구할 거예요? 문제에서 K 값 구할 거예요. 아이. 자, A 값을 구한 걸 가지고 K 구하려면은 두 번. 요 A 값을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지. 네. A 값 뭐 여기다 대입할까? A 값 여기다 대입할까?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K는 얼마? 6분의 1이죠? 6분의 1. A가 1 대입하면 K는 6.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두개 되는 거예요, 말이야. 결국은 근과 계수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이야. 자, 이번 문제 똑같이 갑니다. 자, 두 근의 차가 이만큼 차이 난대요. 그럼 이번에는 그 두 근을 어떻게 문자로 둘 수 있을까? A랑 A 마이너스. 그죠? 한 놈을 A라고 하면은 딴 놈은 A 마이너스. 이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A-2라고 둬도 되고 A 플러스 2. 한 놈을 A라고 뒀을 때 이 큰 놈이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지? 요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처음에 요렇게 두 근을 잡았다. 그럼 또 두 근 잡은 거랑 뭘 쓰면 되냐? 근과 계수. 또 근과 계수. 내가 잡은 두 근의 합은 2A-2고요. 두 근의 합을 식에서 구하면은 여기서 두 근의 합은 9분의 2K. 9분의 2K 마이너스 A분의 뭐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거분의 부호 바꿔야 돼요. 곱은 9분의 두 근의 곱은 A 마이너스 내가 잡은 두 근은 요 놈이고 그 두 근의 곱은 식에서 곱을 구하면은
A분의 C 9분의 K 마이너스 5. 그럼 얘도 문자 A, K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앞에보다 식이 조금 복잡한 거지. 연립방정식. 뭘로 할까? 대입법으로 할까? 네. 자, 우리는 지금 또 구하는 게 K 값 구할 거니까 이번에는 K를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K를. 그러면은 요 주어진 첫 번째 식을 A는으로 정리해서 A는 몇하고 K로 정리해서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K 값 바로 구할 거야. 자, 우선은 뭐 할까? 양변에 9를 곱할까? 네. 양변에 9를 곱하면은 V18A V18은 2K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뭐야? 18 넘겨주고 그죠? A는 정리할 거야. A는 18A는 2K 플러스 18 양변을 뭐로 나누면은 18로 나누면은 A는 9분의 1K 더하기 요게 A 그지? 9분의 K 더하기 A 그걸 여기다 대입법으로 왜냐면 K를 직접 구하려고 대입을 하면은 A 자리에 9분의 K 더하기 1 A 자리에 대입을 한 거야. 또 요 A 자리에 9분의 K 더하기 1을 대입을 하는데 빼기 2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빼면은 9분의 K 빼기 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의외로 식이 간단해요. 의외로 그죠? 는 얘는 그대로 9분의 K 빼기 5. 자,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데? 합차공식 맞냐? 네. 9K 제곱하면은 80. 81분의 K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9분의 K 마이너스 5. 81 9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 9. 아, 80. 81 곱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럼 81 곱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81은 81 곱하면은 9K 마이너스 49. 9K 마이너스 45.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빨리 합시다. K 제곱 9K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K 45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6. 36 인수분해 됩니까? 네. 안 됩니까? 아, 돼요. 돼요. 3이랑 12 하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은 K 플러스 3 한 번은 K 마이너스 12 K 값이 얼마다? 3이랑 결국은 그냥 계산 문제예요. 자, 12번 합시다. 자, 12번은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내용 중에서 살짝만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야. 자, 중3 과정으로 갑니다. 중3 과정. 두 근이 먼저 나와요. 자, 두 근 하나가 1이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2대.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2대. 그럴 때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보래.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죠? 근 먼저 구할 수 있을 때 2차 방정식 세우기. 자, 어떻게 해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어우, 해가지고 전개하면은 어우, 그 식 나오는데 거기서 좋아! 잘 배웠네. 자, 일단 1이라는 근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된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근이 나오려면은 플러스 2로 근이 되는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제발 는영 빼먹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내가 세운 이 식은 2창의 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인 거고 개수를 2로 맞춰야 되니까 양변에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일단 요 식을 먼저 뭐 해가지고 전개. x제곱 전개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차의 개수 2를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는 0 제발 빼놓지 말고 자, 요렇게 해서
요 두 근을 갖고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했죠? 이게 중3 과정이야. 자,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올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하는 방법은 지금 배워두고 있는 근과 계수를 잘 써먹으면 돼. 근과 계수. 자, 두 근이 1과 마이너스야. 똑같이 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수분해로 식을 세워서 걔를 전개를 했잖아. 네. 자, 이제부터는 인수분해를 안 할 거야. 인수분해를 안 하고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거야. 자, 우선은 일단 2차항의 개수는 일단 1로 잡습니다. x제곱. 자, 두 근이 나와 있죠? 두 근의 합을 구해. 두 근의 합을 구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2차 방정식에서는 이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1차항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요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겠냐? 왜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니까, 그지? 그죠? 요 놈의 부호를 바꾼 게 두 근의 합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거꾸로 합을 다시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냐?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는 상수항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 맞잖아. 실제 우리가 개수가 1일 때는 요거 분의 요거 자체가 바로 두 근의 곱이니까 부호를 바꿀 필요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두 근의 곱을 구하면 그냥 바로 상수항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이 식이 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인수분해를 안 하고 두 근의 합 곱을 가지고 식을 바로 쓴다라고 그래.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개수가 2라고 하면은 여기다 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요 방법으로 계속 쓸 거야. 인수분해 안 할 거야. 자꾸 이제 연습해야 돼.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12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두 근 알파 베타. 무조건 뭘 쓰라고요? 두 근 알파 베타. 두 근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얼마다? 2. 2다. 이건 무조건이야 그냥. 생각도 하지 마. 네. 자, 이제 두 근의 합 곱을 알았어. 알파 베타의 합 곱을 알았어.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 없어. 자, 두 번째 1번 문제 봅시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래.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근이 되어야 되니까는 요렇게 하고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요렇게 인수분해로 식을 세웠단 말이야. 네.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이렇게 안 한다고. 인수분해를 식 세워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두 근에 뭐 두고 한다. 합하고 합을 곱을 먼저 구합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을 먼저 구해. 앞에서 다 연습했잖아. 알파 베타분의 알파다. 통분해가지고 계산해요. 곱이 얼마고 2 합이 얼마고 마이너스 1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네. 자, 두 분의 곱을 구해요.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곱이니까 쉽잖아.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곱이 얼마야? 2분 2 그럼 2분의 2분의 됐냐? 네. 합, 곱 가지고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야. 네. 일단 무조건 개수를 1 맞춰주고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가운데가 몇 x?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x. 네. 부호 바꿔주면 돼요. 네. 곱이 2분의 1이야.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상수항 자리에 제발 는영 빼먹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2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는 곱하기 2. 양변에 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x 여기 답이다 이 말이야. 자 넘어갑니다. 2번. 이번에는 요 놈과 요 놈을 두 근으로 하고 개수가 1이래요. 조금 복잡해졌네. 두 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수분으로 식을 세우려면은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힘들겠죠? 자, 미리 합곱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1에 뭘 구하라고요? 합을 구해요.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1에 뭘 구하라고요? 곱을 구해요. 따로. 자, 합은 일단 마는 마이너스 1 끝난 거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곱셈 공식 합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이 알파 베타 하고 마이너스 되죠? 대입해서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자, 곱은 또 어떻게 구하냐? 이건 전개를 해야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마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만 하니까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은 얼마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은 얼마야? 알파 베타지. 알파, 베타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곱이 2니까 4 4 제곱 더하기 제곱도 곱셈 공식을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합 곱을 구하면은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 합 구한 값은 어떻게 집어넣고 부호 바꿔 집어넣고 곱 구한 값은 그대로 집어넣어서 는요. 네. 자, 필수제 15분부터 2차 방정식에 이번에는 하나의 근만 나와 있어. 근데 그 하나의 근이 좀 지저분해요. 뭐가 껴있어서? 네, 좋아. 루트가 껴있어서 좀 지저분합니다. 루트가 껴있기 때문에 이 3 빼기 루트 2는 유리수다 무리수다? 이거 무리수죠. 그때 A와 B는 무슨 수? 실수. 요 개수는 유리수랍니다. 2차 방정식에서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 개수인데 근이 무리수야. 중학교 3학년 할 때 배웠나 이거? 다른 한 근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안 배웠나? 아니요. 배웠을 것 같은데? 안 배운 것 같아요. 안 배웠어? 자, 한 개수가 다 유리수야. 개수가 전부 유리수야.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이고 한 근이 얘처럼 무리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3 빼기 루트 2라는 무리수야. 그러면은 이 3 빼기 루트 2라는 이 무리수 근은 항상 자기랑 짝이 있어. 짝꿍. 복수수로 얘기하면 켤레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켤레는 아니고 얘랑 짝꿍이 누구냐? 루트의 부호를 바꿔야 돼. 루트의 부호. 3 플러스 루트 2가 얘네들이 항상 같이 다녀.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고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얘 놈은 항상 얘를 데리고 다녀. 누구를? 3 플러스 루트 2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여기서 A, B, C가 다 유리수야, 유리수.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야. 그럼 여기서 루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루트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잖아. 네. 맞아? 네. 근데 항상 루트 앞에 보면은 뿔마가 붙는 거 알겠냐? 네. 맞아? 네. 그럼 여기 지금 루트가 여기 있잖아. 네.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네. 그러면 얘랑 다른 거는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야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결국은 한 근이 3 빼기 루트이면 다른 놈도 3 플러스고 같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두 근이 그냥 다 정해진 거야. 자, 또 두 근 알았으면 뭘 써먹는다? 합곱.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야? 6인데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얼마냐? U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인 거고요. 실제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이 정도 항상 가능하잖아. 7이. 합차, 제곱차, 그지? 3제곱하면 9, 루트 2제곱하면 2니까 여기서 두 근의 곱은 그래서 B가 7이야. 자,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A와 B가 무슨 수래요? 실수. 실수래요. 근데 한 근이 무슨 근이야? 무리수. I가 있어, I. 아이가 있다. 한 근이 허근이야. 그러면은 얘도 얘랑 짝꿍이 누구라고? 1 마이너스 2 Y. 현대복수 배웠지, 그지? 네. 현대복수. 얘랑 항상 짝꿍이야. 개수가 실수면. 네. 자, 그래서 또 두 근의 합은 2. 두 근의 합은 얼마? 2.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그래서 A가 얼마냐? 마이너스 이런 거지 뭐. 두 근의 곱은 5요. 5잖아, 5. 5는 여기서 두 근의 곱은 B다. 그럼 끝났잖아. B, A 끝. 이해되냐? 네.